민선 8기는 초광역 경제권 간 무한 경쟁이 본격화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협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 경제 위기 극복 등의 현안을 해결할 민선 8기 광주 전남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커졌지만 민주당 독점 체제에서 단체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화려한 식전 행사에 많은 인사를 초청하던 예전과 달리 조용하고 의미를 담은 취임식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민선 8기에 돛이 올랐습니다. 이번 민선 8기는 초광역 경제권 간 무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이런 흐름에 맞게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초광역 경제협력으로 나아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1,000만을 갖춘 초광역 단일 경제권 구축 전략인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충청권 초광역 협력 상생 경제권 전략과 행정중심의 대구, 경북 메가시티, 새롭게 열린 민선 8기는 초광역 경제권을 통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시도 간 행정 통합보다 경제 통합이 중요하다며 메가시티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MOU까지 맺어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서둘러야 되겠다. 정말 더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전남이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축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와 충분히 협력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군공항 이전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경제협력의 범위를 더 넓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와 경쟁하겠습니다. 정부가 시도 간 광역 경제협력 사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민선 8기를 시작한 시도지사의 지역 발전 전략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정주혁입니다. 민선 8기 광주 전남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유출 문제와 경제 위기 극복, 고령화, 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과 맞닿아 있는데요. 민선 8기 광주 전남 시도지사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어서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그 가운데서도 청년층이 새로운 민선 8기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광주를 떠나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 경향이 크니까 취업 자리를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바람에 민선 8기 수장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대 신경제지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자율주행, 반도체 등 대한민국을 이끌 핵심 동력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산업에서는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의 구상도 비슷합니다. 4차 산업혁명, 첨단 전략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청정 자연 환경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 풍부한 청정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첨단 산업 분야는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인적 산업적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 전남이 민선 8기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민선 8기 지방의회도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과 진보당, 정의당도 다수 광주와 전남 지방의회에 진출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독점 구도는 공고한데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커졌는데
지방정부의 단체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다가 외국으로 도피한 의원,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의원 모두 현직 민주당 광주광역시의원들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기초시군의회 의원 중 지난 임기 4년 동안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광주 1명, 전남 15명에 달합니다. 정당 간 경쟁 없는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로 인한 의원 자질 하락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후에 민주당 외부의 도전 후보들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당이 이 독점하고 있는 호남 정치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7명, 진보당 15명, 정의당 6명이 호남 기초광역의회에 진출해 민주당 독점 구도에 어느 정도 균열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다수인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사권 등 의회 권한이 커졌지만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를 떠나서 기초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함께 전라남도 의회와 강하게 요구하고 또 힘을 합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대 최고의 권한을 갖게 된 민선 8기 광주 전남 지방의회. 단체장 거수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삶과 지방자치를 오롯이 살리는 지역 일꾼이 될 것인지 지방의회의 선택과 결기에 달려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오늘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화려한 식전 행사에 많은 인사를 초청하던 취임식 대신 조용하고 의미를 담은 취임식이 늘어나는 등 예전과는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예전부터 광산구청장의 취임식이 열리던 곳이지만 민선 8기에서는 취임식을 열지 않기로 하면서 대신 지역민을 위한 무료 공연이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공연단체가 공연 수익금 일부를 군의 여학생 생리대 지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거기에 쏟는 어떤 예산이나 어떤 인력을 차라리 일중심으로 가자. 어떤 구정, 어떤 철학이나 구체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타운홀 미팅으로 대체했습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는 취임식을 열지 않기로 했고 남구도 직원들과의 테이블 미팅으로 취임식을 대신했습니다. 전남시군에서도 작지만 차별화된 취임식들이 잇따랐습니다. 고성구는 취임식 대신 배민봉사에 나섰고 신안구는 가뭄 현장을 찾는 등 민생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진구는 신임 군수가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주민들에게 프리젠테이션으로 전달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도 듣는 이색적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군정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하다 보면 군민과 함께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통해서 강진 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행사보다 소통과 실속에 초점을 맞춘 작은 취임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기치로 본격적인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역대 시장, 국회의원,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주요 기관장, 대학총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광주시정은 창의적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강 시장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과 4.19 혁명 기념탑,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의 미래 100년 비전 선포식을 여는 것으로 민선 8기 도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선포식에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비전을 목표로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을 만들어 세계와 경쟁하고 광주와 충분히 소통해
상생과 발전의 대번영 시대를 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비전 선포식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역대 도지사, 출향민 등 2,000명이 참석해 김영록 지사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새로운 광주 교육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생의 가치를 교육 정책에 담아 광주 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 교육에 AI 등 신기술 도입과 보편적 교육 복지, 학교 자치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이 취임식을 갖고 전남교육 대전환과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교육감이라는 소임을 맡겨주신 도민께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미래 교육을 위해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며 전남교육 대전환은 참여와 협력, 연대의 교육 공동체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가 연료탱크 공급 부족으로 일부 완성차 생산 라인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아 광주 사업장은 1차 협력사에서 일부 차종 연료탱크 공급을 하지 못하면서 이번 주부터 광주 2공장 스포티지의 생산량을 조절 중입니다. 현재 공급이 부족한 연료탱크는 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탑재하는 부품 3종입니다. 이번 공급난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으로 원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완제품과 반제품 등 납품할 재고가 소진됐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 사업 개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속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2심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승소한 상황에서 내려진 대법원의 심리속행 불가 결정으로 나주시는 더 이상 SRF 가동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완도에서 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조양 아버지가 가상화폐 투자에 3개월 만에 약 2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5곳에 조양 아버지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인 요청한 결과 이 가운데 한 곳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양 아버지는 지난해 3월 가상화폐에 약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고 석 달 만에 2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은 뒤 나머지를 인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던 경찰이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뜨리고도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KBC 보도에 대해 고흥경찰서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당시 도자기를 깬 수사관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손실보상제도를 고지했고 국과수 성분 분석을 제안했지만 소장자가 경미한 과실인데 가져가겠다고 해 현장에서 돌려줬다며 고압적인 상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자는 경찰이 10억 원 가치의 황실 도자기를 깨트린 이후 미안하단 말도 없었고 오히려 이왕 깨진 것 성분 검사나 진행하자고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목포와 무안, 영광, 함평, 여수 등 전남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신안군을 제외한 광주 전남 모든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1도에서 32도를 웃돌았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대산업개발의 전 경영진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 현대산업개발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 겸 대표이사와 권순호 전 대표이사, 현장 관계자 3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기소됐던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을 포함해 관계자 17명과 법인 4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래방에서 기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광주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9일 밤 9시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광주의 한 구청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A씨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스윗 2022가 6일부터 8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광주광역시 주최로 올해 16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30개국 250개 업체가 참가해 미래 에너지 생태계와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